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똑같은 청춘입니다. 네, 6회 시작하겠습니다. 우! 아, 좋아요. 아, 좋아. 아, 오늘 다시 한번 뜨거운 불금입니다. 예, 현재 시각 지금 22시. 예, 오늘도 한 50여 분 오셨네요. 예. 아유, 참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렇게 많은 조합원들이 와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예. 다운로드 횟수, 뭐, 시청 횟수 이런 게, 요즘 시달리고 있어요. 저도 방송인 다 됐나 봐요, 이제. 방송인 다 된 거. 그리고 참,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합원들의 열정에 걱정입니다. 제가 솔직히 우리 국민TV 매일 그 시청자 그 조회수 이런 거 매일 하달이 되거든요. 저 혼자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눠요, 막 공유해요. 그랬더니 다들 출연진들 표정이 죄송해요. 몰랐어요, 저희가 그런 수준인지. 예. 그나저나 예. 장 작가. 예. 아니 오늘 지금 뭐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오늘 뭐 항상 안 좋지만 오늘 더 안 좋아 보여요. 아, 최근에 친구랑 싸웠어요. 네, 좋게 봤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 뭐 저희 지난번 방송 때 뭐 혁명이란 말을 조금 쓰긴 했잖아요. 그 단어를. 그러니까요. 장 작가가 밀어붙인 단어죠. 혁명적 예. 예술가 홍승희 씨. 예, 그냥 그렇게 썼는데, 예. 제 생각에는 그 친구는 혁명가의 단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혁명이라는 그 단어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새끼는 19세기 잔다르크식 혁명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관종이죠.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삐 나오게 하네요. 잔다르크는 19세기 사람이 아닌데. 아 맞다. 근데 맞아. 무식함의 한계는 죄송합니다. 예. 몇 세기에 그러면? 13? 14? 13세기?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꼰대짓 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니, 아는 걸 뭐, 예. 알겠어요. 뭐 예. 넘어갑시다. 예. 어찌됐건, 네. 뭐, 체게바라가 이렇게 티셔츠에 프린트돼서 팔리는 것처럼 그 맞아. 혁명이 남발돼도 안 되겠지만, 혁명이란 두 글자를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도 우리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데 무슨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뭐 상처받지 마시라. 저는 조금 상처 받았어요. 아니 왜 예. 장 작가 친구의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까지 다 전이에요? 그 얘기는 이 그 정도로 새끼가 하시죠. 그 새끼.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넘어갈게요. 뭐 누구지도 모르는 친구니까. 알겠어요. 아무튼 이제 좀 저기 아픔은 좀 같이 이제 털어내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조서방. 아까 서두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머릿속에 걱정. 요즘에 조서방이랑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걱정이 저한테까지 전이가 돼요. 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요? 그 우리 방송 폐지되는 꿈. 진짜요. 예, 아니 폐지 안 될 거예요. 제가 타로를 좀 보는데 저희 6개월 후에 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6개월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고난의 행군이죠. 예, 저도 6개월 동안 지금 무슨 뭐 실업수당 받으려면 6개월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아요. 6개월만 버텨보자고. 이 두 사람들 솔직히 저도 이 시간에 녹화하기 싫어요. 우리 녹화 계속 바꿨잖아요, 시간. 근데 결국엔 항상 금요일 밤이야. 그러니까요. 다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고단한 싶어요. 청소들입니다. 네. 예. 예? 오늘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일했다니까요. 12시간? 네. 우리 장 작가. 10시간 반 중에서 9시간 운전했어요. 예, 죽을 것 같아요, 요즘에 지금. 다마스의 남자로 불리죠? 아, 여기까지. 예. 다마스탑은 아니죠. 예. 아무튼 우리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와주십시오. 예, 도와주세요, 진짜. 아, 장 작가도 한다. 예,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 말 하기 싫었는데 네. 많이 도와주세요. 예.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지금 각자의 앞에 손패말 하나씩을 준비를 했어요. 예. 야, 씨. 저도 하나 준비했는데. 들어볼까요? 예. 예. 국정교과서, 친일교과서의 새 이름. 2015년 10월 16일 꼬청춘 김종훈. 예. 우리 장 작가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애비를 위한 나라는 아닙니다. 장준영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조서방. 국정교과서, 박근혜 정부의 성감대 혹은 제수용품. 자, 성감대랑 제수용품. 왜 이렇게 세졌어요? 그런 말 원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장작가 성감대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예. 예. 그러니까 제일 예민한 부위라는 거죠. 제일 약한 부위, 예. 예. 약한 연결고리기도 하고 끝끝내 고집하는 그런 지점을 가리키고 싶었어요. 제수용품은.
아버지 제사상에 네. 이제 내후년에 100주년 탄생 100주년이신데 야. 제수용품 가장 우리 비싼 제수용품으로 아, 바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통께서 내년이 100주년이에요? 오. 1917년생이니까 어허, 그러시구나. 2017년 2월에 우리 역사교과서를 야. 영전에 바치려고 하는 의미가 있네요. 아, 통찰력이 네, 확실히 왜 그런지 있어요. 알겠어요. 네. 네. 와, 멋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손팻말까지 준비했냐? 오늘 모시는 게스트 두 분 때문입니다. 예, 바로 소개할게요. 오늘도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뭐 맨날 어렵게 모시지만. 그렇죠. 예. 네, 잠깐 소개를 하면은 지난 12일 오후에 친일 미화 국정교과서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죠. 거기에 올라간 거북선 위에. 예, 예. 거북선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경찰한테 연행되고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48시간 생활 후에 바로 우리 방송 위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성희연 그리고 김샘 씨입니다. 자리 모시겠습니다. 오세요. 우리 옆에 성희연 그다음에 김샘 씨입니다.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귀한 두 분이신데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일 궁금한 게 뭐 예의상이지만 몸은 좀 어떠세요? 예? 지금 바로 유치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편하게 쉬다 나왔어. 우리 지금 김샘 씨는 네, 저도 괜찮아요. 정말요? 네네. 청춘이네요, 진짜. 네. 저희가 두부라도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미 많이 먹어서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어떤 게요? 이번에 유치장 갔다 온 게? 전 처음. 우리 희연 씨 처음이고 네. 처음이라 긴장 안 됐어요? 그죠. 막 갈 때는 막 무섭고 막 그랬는데 또 막 가서 그리고 나와서 별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냥. 네, 뭐 아무튼 내가 뭐 틀린 거 한 것도 아니고 뭐 떳떳하니까. 뭐 그러셨구나. 일단은 두 분 모셨으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두 분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각자 좀 늦었지만 자기소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희연 씨부터. 네, 저는 청년 독립군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희연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샘 씨는 네,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프로젝트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 대표 맡고 있는 김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단체 이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청년 독립군, 예, 평화나비 좀 왠지 누가 또 독립군이란 말을 함부로 쓴다고 또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트라우마 생겼나 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혁명과 독립과 어쨌든 그래서 이름이 진짜 세요. 네. 물론 평화나비는 뭐 부드러운 이름이지만 네. 청년 독립군 네. 어떤 단체예요? 프로젝트 그런 건데요. 저희 단체는 이제 민족문제연구 청년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이번에 이제 좀 역사를 좋아하는 대학생들을 모아서 좀 이제 동아리를 꾸려보자 했는데 그냥 단순히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공부하고 우리끼리 알고 만족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걸 기획할 때 준비할 때부터 국정교과서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었거든요. 역사 왜곡에 대해서 좀 뭔가 실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을 좀 제대로 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이런 역사 왜곡 이런 게 되게 역사 전쟁이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서 뭔가 정말 우리가 좀 어디 전투 나가듯이 그러니까요. 정말 좀 그렇게 확실하게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모일 만한 이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거기서 청년 독립군을 정해서 이번 9월부터 네. 예,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독립군 이름이 참 기가 막혀서 네, 올해 만들어진 단체예요? 네, 그러니까 이 청년 독립군이라고 활동을 시작한 건 이번 9월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해방 70주년에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광복 네. 70년 멋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청년 독립군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서북 청년단과 서북 청년단 어디 그런 서북 청년단 이름만 들어도 끔찍하네요. 깜짝 예. 놀랐네요. 한번 큰 싸움이 기대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붙을 수도 있겠네요. 그나저나 우리 지금 김샘 씨는 평화나비 대표로 활동하고 계세요. 네, 전국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9개 지역의 대학생들이 약 30개 대학교 정도로 한 400에서 500명 정도의 회원을
회원이 있는 대학생 연합 동아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학내에서 그리고 이제 연합 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런 역사 문제라든지 뭐 제국주의 문제, 평화 문제까지 다 함께 대학생들의 실천적 활동을 모아내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흐뭇하게 웃냐면요. 저랑 같은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네. 생각이요? 아니 회원 수가 500명이라고 하길래 우리 방송 그러니까 최소 500명은 일단 500을 먹고 들어가네요. 예. 뭘까? 대표님인데 그나저나 물론 우리 제 조서방이 지금 생각한 바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리여리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모신다고 우리 김샘 씨랑 우리 희연 씨 기사나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자 영상 보시죠.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지금 현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역사를 기록하고자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위험합니다. 자, 내려오세요. 네. 영상 봤어요. 영상 봤는데, 야, 참. 목청이 참 좋으세요, 다들. 네. 네, 아무튼. 네. 우리가 최초에 제가 섭외를 할 때 물론 어렵게 두 분을 모셨다고 말했지만 본격 꼰대 저격 방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작에 앞서서 꼰대 저격을 해야죠. 네. 네, 마음속에 담아놨던 최근에 그 꼰대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명징하게 너 저격할 거야.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공식 질문이 있어요. 뭐 두 번째 게스트시긴 하지만 제가 만든 공식 질문, 제가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공식 멋대로 질문했다고? 만들어요? 왜? 당신이 생각하는 꼰대란 빠밤. 이거 우리 집에 가야겠다. 네. 당신이 생각하는 꼰대라 좋다. 한번 하죠. 자, 당신이 생각하는 꼰대란 빠밤. 우리 희연 씨부터. 아 저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접했던 분인데 네. 종로석 경비과장님. 종로서 경비과장. 하도 많이 목소리로 접해서 네. 정들 것 같아요. 좀 그만 했으면 우리 좋겠는데. 오늘 비지로 깔아드릴게요. 종로서 경비과장. 정면도 경비과장입니다.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회 참여 여러분, 여러분의 집시법이 6조에 위반되는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합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준 교수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입니다. 행진을 시도하는 등 집회 시위에 대해서 헌법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대법원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를 내놓고 있습니다. 판례를 정확히 알고 적법한 법 집행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종로서 경비과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네, 종로석 경비과장님, 네, 그만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취재 현장에서 종로서 경비과장 징그럽게 부딪혀요. 징그럽게. 불법 시위를 불법으로 점거 중입니다. 네. 뭐 해산 절차를 뭐 해산을 하라면 어쩌지.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종로서 경비과장이랑 종로 경찰서장이 그게 승진 코스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엄청난 승진 코스예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의 MB 정부 시절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엘리트, 소위 얘기하는 경찰계의 엘리트 코스 진급하는 이렇게 저격. 네, 우리 지금 김샘 씨는 그러면. 사실 제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네. 전 방송을 좀 봤는데 MC분들을 딱 봤는데 전 좀 뭐지? 라는 생각이 농담이고요. 농담이에요. 잠깐만. 잠깐 게스트가 시작하자마자 공격당했어요. 예. 전 최근에 본 건 저도 언니랑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 제가 이번에 성북서로 갔는데 수사관님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꼰대
지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갑자기 되게 조심스러워진다. 되게 좀 그랬어요. 나도 다 해봤는데, 나도 그 시절에 다 해봤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뒤에 붙는 여러 구절들이 되게 진짜 꼰대다. 앉아서 들으면서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멘트는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사관님 듣고 있나요? 우리 조서방 경험 많잖아요. 네, 저도 뭐 끌려간 적 있어요? 콩밥 좀 먹어본 적 있습니까? 예, 뭐. 아, 그래요? 저도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 왜 그래? 이게 바로 꼰대 스타일이야. 지금 해봐서 바로 아는데.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해봐서 아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는 자아 성찰의 방송이기 때문에 하면서 반성해요. 맞아요. 만다라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네? 네, 만다라. 만다라. 우주 꼰대스러움을 삼삼삼. 다스리자고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김쌤 씨 지금 순간적인 표정들이 다 계속 바뀌는 게 지금 보여요. 아, 그래요? 제가요? 네, 그나저나 우리가 꼰대를 지금 뭐 종로서 경비과장도 이야기하고 이제 수사관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영상을 봤잖아요. 영상을 봤는데 당시의 연행 과정이나 왜 그리고 거북선까지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됐어요. 정말로. 네, 회자가 상당히 많이 됐고 그 영상을 막 야 대단했는데 왜 올라갔어요? 그 전날에 이제 12일 월요일에 발표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청년 학생들이 뭐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일요일 그 전날에 긴급 촛불 집회를 하고 그리고 철야 농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10시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에서 하는 기자회견에도 참석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데도 이제 2시에 그냥 발표를 한 거잖아요. 국정화 하겠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분노스러웠고 그리고 이거 진짜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많이 알려내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뭔가 좀 크게 이렇게 구호를 외쳐보자 해서 저희도 이제 뭐 앞에 밑에 있던 친구도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두 분이 더 물론 다 고생들을 하셨지만 두 분이 제일 앞에 서 있어요. 제일 앞에 서가지고 여성 두 분이 아주 격렬한데 김샘 씨 당신 한번 복귀하면은 그게 사실 약간 의미를 더 부여하자면 이제 친일 미화 내용들이 이제 되게 시초가 이 국정교과서에 시초가 됐던 유나이트 교학사 교과서에 보면 친일미화 내용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좀 그 의미를 실어서 우리 거북선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게 있었었고 사실은 대학생들이 나서줘야 사실은 전체 분위기가 견인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 국가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인데 좀 더 나서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이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번이 다른 집회와 다르게 여러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말 나쁜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직접 이렇게 거리에 나서고 직접 행동에 나선 게 이번이 유독 더 눈에 띄어요. 그 점에서 지금 제일 앞장서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봐도 돼요? 왜냐면은 이 두 분이 연행되고 나서 제일 풀려난 날 수요일 날 풀려났죠. 그래서 1200차 바로 수요 집회에 가가지고 바로 갔어요 그냥 풀려나자마자.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지도 못하고.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 끝까지 싸우셨던 이순신 정부 동상 앞에 섰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전원 연행이 됐다가 방금 전에 풀려나서 우리 할머님들께 바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많이 보내주셨네요. 유치장에서 가족할 시간 동안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행될 때 되게 남자 경찰들한테 연행이 되었는데 사실 그 상황 자체는 무섭고 한데 어쨌든 누군가 해야 될 일이니까 같이 친구들과 나갔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9명이 연행이 됐었는데 나오자마자 다 수요 시위로 왔어요. 연락도 못했는데 알아서들 다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학사 교과서 보면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왜곡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술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평화나비 친구들이 할머님들 앞에서 좀 부끄럽지 않고 싶어 했던 마음들이 다들 있었을 것 같아요. 1200차 수요 시위가 오는데
한국 정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대학생들이 좀 화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1200차라는 게 전 놀라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바라볼까요? 첫회 될 때 제가 기억이 얼핏 나는데 벌써 1200회를 넘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이 참 대단해 보이시는 게 그 거북선에 올라가서 샤우팅 하시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려주셨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수집해 가셔가지고 이 역사 교과서 문제가 단순히 뭐 친일 미화나 독재 찬양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받았습니다. 저는. 좋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장 작가 옆에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요. 네. 저분 컨셉이 의상 컨셉이 항상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거 보고 네. 이거 보고. 네. 죄송해요. 이 패션을 보고 이거 머리도 그러시고 그 왜 암살 마지막에 이거 스폰가? 그 이정재를 죽이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에 되게 비슷하게 좀 코스프레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주제가 뭐 친일미야 독재미야 그거 국정교과서 반대라고 이렇게 하고 오신 항상 건가. 저러고 다녀요. 지금 희연 씨가 말씀하신 거는 뭐 어쨌든 독립군을 죽이는 앞제비를 말씀하신 거고 저는 아나키스트 김원봉 씨를 지금 따라했습니다. 아니 그 친일파를 죽이는 독립군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뭐 같은 친일파를 죽이는 독립군을 이야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화를 안 보신 것 같아요. 봤어요. 제가 스포한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예. 같은 의미죠. 아나키스트 김원봉과 독립군은 같은 의미니까. 아무튼 그래도 바로 촉이 좋아요. 바로 알아차리는. 비밀 경찰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국정원 막 이런 거. 워낙 뽕도 들어가 있고 머리도 포마드를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경성 스타일을 지금 재현했습니다. 어쨌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는 그 영화 암살 연관된 얘기니까 해보자면 마지막 장면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사실 친일파를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이 대중 장르 영화로서의 판타지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돈 내고 영화 보러 온 사람들한테 마지막에 어떤 약간이라도 후련함을 주려고. 그러니까 찝찝함을 없애는 거죠. 저는 그게 더 가식적이고 더 판타지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이 영화를 평안함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갔거든요.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이정재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더 화가 나서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텐데 갑자기 저렇게 멋있게 죽어버리니까 당황스러웠다 이런 얘기. 어쨌든 뭐 그런 컨셉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따라했어요. 만주에서 맞아요. 왔거든요. 네, 할아버지 만주에서 계셨어요. 한마디 더 할까요? 그때 뭐라고 했죠? 하지 마요. 한마디만 나갔어. 육디 말라오. 어쨌든 아무튼 우리가 이런 컨셉입니다. 되게 종잡을 수 없는 컨셉이네요. 적응 안 되실 것 같아요. 촬영 끝날 때까지 아마. 저도 그래요 아직. 그나저나 아무튼 참 멋진 일들을 하고 계신데 연행 돼서 연행 과정도 좀 궁금하고 물론 격렬하게 잡혀갔어요. 마지막까지 버스에 실려가는데도 거기서 소리 지르고 그 과정들과 그다음에 실제로 경찰 조사 어땠는지 그 부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거북선 있는 그쪽에 올라간 친구들을 먼저 이제 잡아가고 그랬는데 시민분이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막 데려가가지고 저를 보호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올라간 친구 3명 먼저 이제 연행이 되고 남은 친구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남아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계속 거기서 구호 외치고 하다가 뭔가 이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 의견을 청와대로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그 앞에서라도 외치면 좋겠다 해서 가겠다 했는데 이제 막 불법 집회다 시위하면서 이제 막아가지고 거기서 한 얼마 이동했지? 10m? 15m? 하는데 2시간 그렇죠.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거 이동하는데 세종대왕 보지도 못했거든요. 계속 가려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2시간 동안 이렇게 행진하고 막 대치하고 하다가 잡혀가고 그랬었죠. 저는 사실 초반에 바로 연행이 되어서 그러니까요. 훅 연행해서 너무 남아 계신 분들은 되게 오래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순식간에 좀 잡혀갔어요. 그래서 사실 위에 있는 사람들 먼저 연행을 해가려고 바로 끌어내려서 그 상태에서 바로 좀 되다가 저도 시민분들이 막아주셔서 그 앞에서 한창 실갱이를 하고
그 어머니 나이대 시민분들이 안아주시면서 못 데려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잡혀가기는 했는데, 근데 버스 안에서 이제 기다리면서도 계속 싸우고.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지금 두 분 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이 학생들이 그냥 끌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 해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줬고 그게 맞아요. SNS로 갑자기 확 퍼져나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회자가 됐어요. 시민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죠. 저희가 경찰서 가서 느낀 게, 진짜 이게 그냥 저희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이 도와주시는 것들, 그리고 SNS에서 회자되는 것들, 그리고 항의 방문으로 정말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성북수 앞에만 70명이 넘게 대학생들이 항의 방문을 해줘서 뭐 국회의원도 오고 하면서 되게 힘받는 느낌? 이걸로 정말 변화가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온몸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장 작가가 솔직히 행동하는 청년들을 되게 좋아해요. 예, 제가 못했기 때문에 되게 외롭지 않는 싸움이었겠네요. 전 이번 시위 자체는 여태까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봤던 시위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역사 교과서 문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반발을 하고 이제 공동의 적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단결력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예, 좋은 방향으로. 이 때문일까 지금 두 분 포함해서 여러 친구들이 잡혀가 있는 동안에 다시 대자보가 등장했어요. 다시 대자보가. 이게 비단 지금 두 분 다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뭐 학교에 지금 다 붙였거든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모 여대인데 모 여대에서 이런 학내 게시판에 이렇게 붙었어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싸운 모 여대하고 2명이 연행됐습니다라는 제목에 달린 대자보가 걸렸고, 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있네요.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고 저열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네, 이거는 역사학자 전호용 씨가 쓴 말이죠. 요거를 지금 부제로 써가지고 올렸는데, 그러면서 두 분 내용이 어떻게 연행됐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 같이 함께해야 된다, 이런 정말 문구가 있는데, 요즘에 각자 도생이란 말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가장 회자되고 있고 연대와 함께 동행 이런 말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뜨거운 불씨를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켰어요. 2년 만에 대자보 이런 뜨거운 대자보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2013년 12월로 기억하는데,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붙고 나서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담아내는 대자보가 2년 만에 왔는데, 이게 2년 만에 왔다고 반가운 게 아니라 또 학생들이 또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후배들이 잡혀가는 모습 보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좀 감동이에요. 왜냐면은 진짜 되게 우리 스스로가 꼰대를 저격하고자 우리도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 연대 안 돼. 맞아. 항상 우리가 이러고 얘기하고 다녀요. 연대 끝났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단정 짓고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저 끝에 앉은 저 조서방만 우리한테 굉장히 뭐라 그래요. 연대 안 된다고 막 얘기하면은 저 양반만 연대 할 수 있어 막 얘기하는데. 연대해야죠. 예, 그렇죠. 결국에 정답은 연대라는 건데. 연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청춘이 꽃 같은 청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리하려고 그러네. 청춘들은 연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다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특정한 청춘이 아니라. 대학가에서 자보가 붙는 것도 저도 저희 학교 가서 자보가 붙었다는 걸 듣고 되게 고맙더라고요. 사실 저 자보 붙은 걸 보고 뭐 응원 문자가 한 50통 정도가 왔다고 하고, 무인 가판대가 세워졌는데 거기 줄을 서서 그 서명을 해주는 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서도 되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SNS에 사진들이 계속 떠더라고요. 언니네 학교도 그렇고 줄 서서 그런 걸 같이 해주는 걸 보면서 역시 청춘을 같이, 이 시대가 그렇게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럼요. 분명히. 갑자기 되게 훈훈한데. 근데 그 조사 과정에서 어렵진 않았어요? 물론 수사 과정에서 꼰대들이 있긴 했는데 저희 같은 서에 있었어가지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쌤이 담당한 그 수사관님이 좀 그랬어요. 기억나는군요. 되게 빈정거린다고 해야 되나. 뭐 다들 근데 비슷비슷했던데,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다 해봐서 아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소용없다고 되나 뭐 이런 이야기. 늙으면 이제 이렇게 안 된다. 일단 되게 좀 막 친한 척하고 막 영상 나왔네 이러면서 뭐 제일 소리 많이 지르던데, 내가 민중의 소리 영상 다 봤어 막 이런 거. 잘 나왔더라 막 이런 얘기하고. 아까 우리가 계속 한 말인데 민중의 소리 영상 봤다고.
다른 차원의 의미예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수사관은 이제 제 수사관 아니고 옆에 다른 친구 수사관이었는데 뭐 이게 묵비를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뭐 수사관도 설득시킬 수 없으면서 뭘 누굴 설득시키겠다고 하는 거냐? 떳떳하면 그냥 다 말해라. 뭐 말 한마디 못하냐? 그래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비아냥거리네. 네, 비아냥거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김샘 씨 같은 경우는 평화나비, 청년독립군 우리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대류 세력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 알게 됐고, 뭐 왜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고 막 이런 거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수사 자료를 이렇게 넘겨다 봤는데 처음 보는 단체명으로 그 제목이 써 있더라고요. 뭐 청년학생연대인가? 뭐 보셨어요 혹시? 아, 나 그건 못 봤어요. 저희 서 친구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서도 친구들도 그게 뭐예요 언니라고 물어보면 나도 몰라. 근데 저희 수사서인데 뭐 처음 보는 단체 이름이 써 있고 어떻게든 좀 묶어 보려고 혹은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은 걸로 몰아보려고 하는 게 약간 깔려 있는 것 같긴 해요. 인식 안에서부터가. 혹시 뭐 이렇게 어쨌든 회자가 많이 됐잖아요. 뭔가 인신 공격을 받거나 SNS상에서의 뭔가 이렇게 공격을 받진 않았어요? 저희 오늘 이거 말해도 되나? 오늘 저희 학교에 네. 저희 학교 학생이 한대포라고 하는 단체에 자보가 붙었더라고요. 저녁쯤에. 한대포? 한국 대학생 포럼이라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통합교과서가 왜 필요한지라는 이름으로 자보가 붙었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는 이제 뭐 2명 연행된 학생에 관련해서 뭐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잘못하고 해서 잡아간 건데 뭐 그걸 걱정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다 적어놓은 걸 봤는데 저는 제 생각엔 저희 학교들이 그 자보를 매우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그러니까 학내에서도 지금 대자보로 역사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유능하신 우리 박근혜가 계획했던 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협력 안 하겠다라고 며칠 동안 선언하셨고 오늘 전직 교장 교감들 모임인가요? 거기서 적극 지지 선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념적으로 분열되고 갈등이 조장되는 건 다 이 각본상에 있던 거죠. 국정역사 교과서에. 그렇죠. 시나리오가 다 있죠. 예. 저는 일단 우리가 언어 프레임에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를 일단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 게 좌편향이란 말 자주 씁니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 교과서 네이밍을 잘했어요. 그런 이제 좌편향이라는 말을 저희도 비판적인 맥락에서 쓰더라도 계속 그 말이 노출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뇌리에 박히는 거는 그 말이라는 거죠. 좌편향, 진짜 마치 좌편향이 있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마치 뭐 교과서는 좌익이고 그들이 마치 우익 보수인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의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민족주의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 참칭하는 거죠, 자신들을. 저도 이 생각을 했던 게 경향신문 헤드라인에 이념전쟁이라고 붙었더라고요. 근데 딱 보고 왜 헤드라인을 이렇게 잡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념전쟁이 아니라 친일파, 그러니까 반민족주의자들과 어쨌든 역사를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이런 싸움의 전개인데 이념전쟁이라는 프레임에 그렇죠. 휘말려서 여기에 노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뭐 다양성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죠. 다양성으로 어떻게든 몰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전 좀 느꼈는데 친일을 다양성이라고 해서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식으로 이 좀 지점에서 말리는 지금 짚어야 될 느낌이더라고요. 부분이 이게 왜 이념 전쟁이 될 수 없는지 그걸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아직 1년 만에 지금 역사 교과서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바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행보들을 보면은 올바른 역사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교과서, 이제 국정 교과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우려가 되냐?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대한교과서 무슨 출판 기념회에 가가지고 말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 잠깐 짚어보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그때는 7년 전이니까 의원 시절이죠. 박근혜 의원이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걱정했는데 그 걱정을 덜기랬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게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한번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예. 일단 첫 번째가 그 대한교과서의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제의 지배와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에 관련해서 그 시기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김구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냐? 항일 테러 활동을 시작했다. 그 대한교과서. 그러니까 일단 이 교과서가 지금 교학사 교과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교학사 교과서보다 먼저 앞선 겁니다. 만들기 전에 7년 전에 네.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가서 올바른 교과서라고 말을 했고 이제 안심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만약에 국정교과서가 이대로 나온다면은 예상할 수 있는 바죠. 이게 전형적인 일베 제가 이제 아무튼 일베 이런 데도 봤는데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랑 이승만을 이제 막 비교하는 그런 막 짤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김구는 테러리스트고 이승만은 막 뭐 예를 들어 뭐 학령 막 이렇게 뭐 학령 뭐 이렇게 막 우리나라 막 이런 최초의 박사 정치학 예, 박사 막 이런 미국 거 유학생. 해가지고 막 학력 하는데 막 김구 서당 막 이러고 막 뭐야 뭐 이승만 뭐 코넬대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있고 막 김구 선생님 막 취미 뭐지 암살. 취미 암살 특기 암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막 희화하면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뭐 김구는 테러리스트 아니 이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베. 전형적인 그 일베 우리가 사실 되게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단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 논리가 그대로 교과서에 있다니 되게 어이가 없네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승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승만 또 요즘에 뭐 건국의 아버지라고 지금 막 건국절이라는 말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부터 건국절인지 아무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승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공산주의 국제 세력의 공세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올바로 잡는데 동시대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커다란 공헌을 세웠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해방에 대해서도 1945년 해방만으로 해방의 진정한 의미가 성취된 것은 아니었다. 해방의 진정한 의미는 1948년 자유인권 시장 등의 인류 보편가치에 입각해 대한민국이 세워짐으로써 비로소 회복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도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임시정부 헌법에 보장된 그 이야기 어디 간 거죠? 자,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해야지만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적통을 계승한다는 것도 거부하고 있고요. 4.19 민주이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를 숭상하기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친일, 친미, 수구 세력이죠. 예. 그들의 어떤 역사의 어떤 정당성을 되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김샘 씨 그 손팻말 있잖아요. 거북선에 올라갔을 때 손팻말. 네네. 어떤 문구였어요? 제가 든 손팻말은 네. 오늘의 역사도 역사책에 쓰입니까? 그게 네.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네. 여러 종류가 5종류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 친일미와 독재 교과서 반대한다. 그렇죠. 그게 큰 맥이죠. 맥락이었고 네. 거기에 이제 조금씩 멘트 달랐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그 정체성 그 국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 보고 이승만 이렇게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있었던 무장 독립운동들 같은 것들을 거의 다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서 계속 뒤에서 이제 보면 하는 뭐 민주화 운동들 같은 것도 다 무시하는 발언들인데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대학생들의 역사가 그 국정교과서에 담기겠냐 이런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가 들고 있는 건 그 멘트였어요. 네. 아까 우리 조서방이 초반에 거기에 제 멘트 담아준 손팻말에 뭐라고 담았죠? 네, 박근혜 정부의 성감대 또는 제수용품. 제수용품.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저는 좀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 같아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게 아닌가. 5.16 관련해서 어떤 말이 있냐. 5.16 쿠데타는 그래도 쿠데타라고 말은 썼네요. 헌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네요. 근대화라는 국민적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결여된 구정치 세력과 그에 도전한 급진 이념의 정치 세력 모두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이 국가 권력의 중심부를 장악한 일대 변혁이었다. 10월 유신도 한번 얘기할게요. 10월 유신은 개인의 권력욕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커다란 변화를 한국인에게 안겨주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10월 유신이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7번 한번 또 읽어주세요. 7번 박정희에 관련된 쓴 글인데 그의 집권기엔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의 이룩을 달성했으며 사회는 혁명에 가까운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그는 측근의 부정부패에 대해 엄격했고 스스로 근면검소했다.
우리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테러리스트, 박정희는 근면검소. 이 말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 말을 듣고 싶었고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아버지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거네요. 이 사람은 계속 하는 걸 보니까. 이런 내용이 대한 교과서만 있는 게 아니라 검인정 통과된 유나이트 교학사 교과서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죠. 묻고 싶은 게 거기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친일파에 뭐 공과 과가 있는데 뭐 공이 뭐고 과가 뭔지 이야기해 보자 뭐 이런 식도 있고 뭐 친일파와 윤동주 시인회를 비교해 보면서 그게 마치 문학의 다양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검인정에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이제 박근혜 정권 안에서 나오는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뻔한 거죠. 그러니까 방금 봤던 부분들이 우리가 미리 본 국정 역사 교과서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교학서 2년 전에 문제됐던 교학서 교과서보다 더하거나 그거보다 더 노골적이거나. 예. 문제는 이 국정교과서에서 무슨 좌와 우, 뭐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른다는 그런 이제 집필가들, 그러니까 같이 이제 편집위원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결국엔 누가 이걸 집필하겠냐 이거예요.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결국 교학사 멤버들하고 그렇죠. 국사편찬위원들 멤버들이 그대로 가는 거죠. 예. 다른 지금 학자들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한 가지만 더 짚으면 광주항쟁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해요. 급진좌파 세력이 급속히 성장하게 된 계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급진좌파 세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참 여기 지금 다 급진좌파들 아니에요? 지금 이 기준이면. 그러네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거기 김일성 지금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게 주체사상.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배운다고 우리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배우니까. 배우긴 배웠던 것 같아요. 김일성 저도 배웠던 것 같아요. 뭐 배웠는데 이제 어차피 머릿속에 그냥 지나가는 건데 딱히 관심 있으면 신은미처럼 반복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예전처럼 미디어나 뭐 이렇게 매체들이 옛날처럼 획일화가 돼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것만 보면 걱정되고 우려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처럼 매체도 많고 그렇게 다양성이 있는 건데 거기서 뭐 이걸 애들이 본다고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걱정되는 그게 있겠어요? 그냥 거기서 끼어 막주기를 하는 거죠.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가장 좌편향이라고 하는 금성 교과서로 배웠던 것 같은데 근현대사를 전혀 막 김일성 김일성의 사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북한 대해서 그냥 뭐 이런 게 있었대 뭐 어차피 수능에 잘 안 나오니까 그거는. 근데 뭐 이렇게 뭐 김일성의 주체 사상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말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일부러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옆에 일본 이야기도 요새 배우고 북한 이야기도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잖아요.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논의가 좀 가는 방향에서 좀 놀랐던 건 그래서 막 배우냐 안 배우냐 금성교과서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프레임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교과서를 보면서 주체사항 나오고요. 두 줄 나오고요. 똑같고요. 이건 사실은 저는 좀 되게 좁은 시야에서 대응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휘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루 만에 새누리당이 플랜카드를 내리는 것도 그 쇼도 웃기지만 그걸 계속 보도하고 후속 보도를 내는 언론들도 답답하고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무조건 망한다, 필망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한편의 영화라면 차라리 좋겠어요. 이게 한편의 영화라면 각본 유라이트, 제작 총괄 박근혜, 감독 황우여, 조감독 국사편찬위원장, 투자 새누리당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몇 년 만에 정반대로 뒤집는 관료들. 예. 이 프로젝트, 이 영화 반드시 엎어집니다. 예. 정권이 뭐 10번 바뀌더라도 김무성이 그랬죠. 변하지 않는 교과서 만들겠다고. 예. 정권이 100번 바뀌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궁금한 게 왜 그럴까요? 결국엔 이유가 물론 우리가 아까 성감대와 뭐 제수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수용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 또 우리 어버이연합회 또 할배들이 와가지고 폭력 행위를 저지르면서 진짜 팼어요. 저는 왜 교과서가 이렇게 좋은 먹잇감이 됐을까 이들에게 왜 이렇게 집착할까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요. 왜 교과서를 이렇게 자기 남은 반 임기에 총력전을 펼치려고 할까? 현장에서 평화나비 활동하고 독립군 활동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보수 꼴통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꼰대들과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집회를 하거나 이럴 과정 속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리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네. 거리 캠페인을 하다 보면은 만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심지어 저희는 거의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 오셔가지고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체나 혹은 뭐 대학생들이 공부나 하지 왜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바뀔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리고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따라간 거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런 분들이랑 매주 좀 마주치게 되죠.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요? 사실은 말이 통하는 분이냐 아니냐로 그렇죠. 해서 네. 사실 말씀을 저희 기본적으로 다 세미나를 하고 캠페인에 나가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 빨리 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대를 분들은 할수록 더 또 계속 문제화 시키잖아요. 그 직접 현장에서 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거에 계속 집착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저는 이번에만 봐도 대학가에서는 거의 아까 반대에 뭐 자보가 붙었다라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국정화 반대 자보들이 엄청 많이 붙었고 그거에 또 반대하는 자보 붙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다 대학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뭐라 해야 되지, 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대학생 여론이 훨씬 더 크고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자보라든지 1인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었는데 사실 그걸 우려한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 이 박근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를 했을 때 이 청소년들의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사실은 그 다음 정권에게 되게 큰 문제가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정권 유지하려는 지지자들은 거지. 지금 노년층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교과서라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소프트웨어거든요.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이 원체 더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이 정치 구조의 하드웨어의 체질을 더 황폐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청년들이 정치에 냉소적이 관심 없게 만들고 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서 이 한국 사회 하드웨어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대한 반격이 아닌가. 저도 그런 이제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잘 짚어주셨어요. 지금 두 분이 잘 짚어주셨는데 교과서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지금 전쟁이라고 표현한 게 좀 그렇지만 미래의 이런 역할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장 작가가 볼 때는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훅 들어왔어요. 네? 우리 장 작가가 굉장히 사이다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요즘에 김이 좀 빠져서 아주 욕 좀 많이 먹어가지고 김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네. 예. 사실 보고 있으면 되게 비상식적인 행보들이잖아요. 이게 막 엄청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아니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뭐 김무성 대표라든지 혹은 김을동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비상식적으로 대학생들에게는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봤을 때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다음 이 청년 세대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저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김을동 의원 아니 김자진의 자꾸 손녀라면서요. 손녀라는데 아 왜 그래요? 그냥 봐. 손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마음이 아파요. 삼둥이가 그렇게 귀엽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삼동이도 조금 이런 얘기 삼동이 디스하기 좀 그런데 디스하면 큰일 대한민국 날 수도 만세라는 있어요. 것도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니 약간 삼둥이를 맘 정치적인 놓고 것도 있고. 예뻐할 수가 없는. 어디서 아니 오늘 우당 이회용 선생의 손자 뭐 이종걸 의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울었잖아요. 이회용 자기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울었는데 나는 도대체 김을동 의원 왜 그래요? 여기서 알 수 있죠. 정말 김좌진 장군의 후예들인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더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목구멍까지 나왔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대사하고 자기 현대사를 가족사로 바꾸려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가 더 있는 사람들이 여당 내나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장도 젊은 시절에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던 사람이고 그 실무자들도 몇 년 전에 인터뷰를 보면 다 반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어제 처음으로 이제 반대 여론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유독 박근혜 자신 그리고 방문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소수의 측근들이 부추기고 있는 거거든요. 원체 다른 데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 문제라도 끝까지 업적으로 남기려고 그렇게 부추기고 박근혜는 고집스럽게 폭탄을 던지고 미국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도망가죠. 맨날 항상. 도망가죠. 예. 네.
저는 요번에 되게 소름 끼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친일을 미화하는 이 교과서가 사실 그냥 과거의 문제만의 그런 게 아니라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이 나라의 뭐 정책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데 되게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저는 이제 평화나비니까 황교안 총리가 이번에 1자위대가 한국 한반도 땅 진출을 허용할 수도 있다 부득이한 경우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걸 보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 평화나비에서 또 성명서를 냈는데 그 친일미화 국정교과서로 예습이라도 하고 오신 거냐 역사를 진짜 저버리는 행위다. 할머님들이 1200차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할머님들이 또 다시 한반도 땅에 일본의 군합발을 밟히는 걸 보아야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게 역사라는 게 현재와 과거의 그런 대화잖아요. 그런데 진짜 지금만 봐도 그런데 이 친일을 미화하는 이 교과서가 나오면 진짜 현실에서 어떻게 파장이 올지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또 보면서.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지금 아베가 지금 자위대 뭐 그런 이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 볼 수는 일베 활동에 대해서 예전에 활동하셨던 뭐 서북청년단 그러니까 죽창 들고 했던 그분들 그냥 계속 되풀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자체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냥 노인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동묘시장에서 좀 옷 좀 사려고 했는데 재밌는 시계를 봤어요. 박근혜 이름이 써져 있는 청와대에서 뿌려진 시계 있잖아요. 그게 6만 원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비싸네요. 박근혜 시계 존나 비싸네 이랬거든요. 근데 그 파시는 분이 거지가 공주 걱정한다고 저한테 화를 내면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시계 사러 온 손님한테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예. 예전에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가 그 정동영 그분이 이제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말 조심할게요. 예. 요즘에 이게 어떻게 적용이 약해졌어, 장 작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돼. 약간 뭐 불발탄 느낌이 납니다. 근데 노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노인이 부족해지니까 청년들도 이제 노인들을 만들어 버리려고 좀 무서운 게 뭐냐면 2017학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이제 돼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필수 과목으로. 이제 딱 타이밍이 맞죠 지금? 그렇네요. 네. 예, 그 잘못된 역사를 이제 학습하고 나서 이제 다 그렇게 되겠네요. 하고. 이런 지적도 있어요. 2009년까지 유신 70 몇 년도죠? 74년부터 국정교과서가 2009년까지 유지됐다. 근데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다시 문제를 삼냐? 국정교과서 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본질을 왜곡한 말 같은데, 그때 당시에 솔직히 문제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검정교과서가 됐고, 그리고 다시 국정교과서 전환하자는 건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아버지의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미군정 시절에도 검정교과서였고, 72년에 유신을 선포하고 73년부터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가 창업한 업적이고, 이거를 다시 딸로서 있는 건데, 물론, YS, DJ, 노무현, 이명박 정권 계속 2000 몇 년인가 2009년까지 국정교과서였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뜨겁게 막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의도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수긍할 수 있는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죠. 국정교과서라도. 그게 이제 본질인 것 같은데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두 분 모셨잖아요. 우리 지금 희연 씨랑 지금 김샘 씨를 모셨는데 20대 청년으로서 한국 청년을 바라보는 이 자화상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계속 뭔가 역사 왜곡을 하는 이런 작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스스로의 해결책이나 아니면은 뭔가 방안 연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아무튼 이게 되게 본인들의 활동과 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활동가에 네 이럴 때 홍보해야죠. 언제 홍보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무튼 이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되게 이제 역사 시대를 거스르려는 이런 행태, 이런 작태, 이런 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진짜 제가 생각할 땐 진짜 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역사가 현대사에서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순간들, 뭔가 그 변화가 있었던
진보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다 뭔가 뭐 4.19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5.18 민주화운동, 87 6.25 항쟁 이런 식으로 다 뭔가 되게 엄청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막 포효를 터뜨렸을 때 이럴 때 뭔가 진짜 역사가 발전했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를 역행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진짜 이게 너무 우리의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사고 이런 걸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막아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진짜 이 분노를 뭔가 팍 터트리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 헬조선 청년들 너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 김샘 씨 평화나비와 관련해서 일단 후원 계좌부터 밑에 쫙 넣을게요. 우리도 후원 계좌 파야겠다. 네. 저는 있어요. 평화나비랑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평화나비 자체가 진실된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모임이에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국정교과서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다양성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친일 행각이라든지 혹은 전쟁 범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 정확하게 진실이라는 게 존재하고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옳고 그름의 영역 안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평화나비가 이제 전국에서 짚어주고 또 대학생들이 참여가 쉽고 다양하게 대학생답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기획을 할 예정이고 기획해 나갈 테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두 분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청년들이 좀 재미를 느껴야 되잖아요. 솔직히 재미없으면 이제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죠. 어떻게 해요? 저희는 재밌게 해요. 저희는 재밌게 해요. 저희는. 이 때문에 우리 장 작가가 오늘 두 분을 위해 멋진 시 한 편을 준비했다 그러던데. 한마디만 딜런 토마스의 시예요. 인터스텔라에 뜬금없이 시를 읽네요. 네. 왜냐면 우리 장 작가 오늘 진짜 이거 회심의 시인데 준비한 거니까 네.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히 하시고요. 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순수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노인들이여 저문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해요. 분노하고 분노해요.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 이게 지금 딱 우리 시대상에 딱 맞는 것 같고요. 또 더불어 또 덧붙이자면 커트 코베인은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커트 코베인이 옛날에 하는 말이 있어요. 젊은 날의 힘은 부패에 맞서 싸운다. 그리고 또 하나 돌에 맞은 경찰의 얼굴은 아름답다. 존나게 던지라는 얘기죠. 존나게 싸우고 싸워야 돼요. 연대하고 앞으로 청년 독립군 저희 평화나비 뭔가 필요하잖아요. 앞선 사람들이 데려다 쓰세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네. 잘해요. 잘 싸워요. 예. 제 감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에 왜냐면 누구보다 우리 장 작가가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섰냐? 이 사람이 지금 청년 노동자로 작가이면서 동시에 청년 노동자로 일하는데 또 우리 다마스를 몰고 어디를 들어다니냐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보면 전직 대통령 거주지 성애자예요. 그러니까요. 좀 명칭이 긴데 서울 왔을 때 YS 집에서 한 200m 떨어진 데 살았고 최근에는 지금 전대가리 집 근처에 있어요. 예. 근데 단순히 집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일을 지금 잠깐 낮에는 이제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두환 그 집사 있죠. 집사가 이제 자주 시켜요. 비싼 뭐 유기농 소고기나 뭐 전복이나 뭐 그런 거 처먹고 이제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계산이 29만 원인데 뭐 이틀에 한 번씩 뭐 몇십만 원치를 산다고 가끔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얼굴 구경도 못했지만 아무튼 앞으로 우리 청년 독립군 그리고 평화나비 기대 많이 해도 되죠?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정춘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